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부장으로 승진한 지가 언젠데 대부분 계속 분석실장으로 늘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예, 본부장보다는 실장에 좀 정감이 있죠. 네, 감사드립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 예.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 일을 잘 안 합니다. 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부하 직원인가요? 꼭 부하 직원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죠. 자, 여론조사 이야기 해봅시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많이 하락했네요. 네, 그 긍정평가가 44.4%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52.3%입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에 지금까지 종전에 긍정평가 최저치는 44.9%였고 예. 부정평가는 52.0%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최대치 경신했네요. 변동 자체가 그 1.0%포인트 미만으로 미세하게 변동을 했지만 예. 그래도 일단 그 수치상으로서는 이제 최저치와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죠. 지금 네. 보니까 진보층의 긍정평가는 오히려 올라갔고 네. 보수층의 부정평가는 역시 더 많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중도층이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른바 우리가 진영별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정치 구도에서는 진보층은 정부 여당 쪽으로 그리고 보수층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국정 지지율을 보면 참 이제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무려 한 10명 중 8명 77%가 나왔고요. 역시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80% 선을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의 지난주에 이탈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는데 중도층은 지지난주에 45% 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40% 약간 못 미치는 선으로 떨어졌어요. 약 예. 5%포인트 예. 빠진 거죠.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중도층에서 55% 선을 넘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자, 윤희용 센터장님. 예. 진영은 결집하고 중도층은 이탈하고 예. 결국은 조국 장관 논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했던 것들은 어쨌든 중도 성향층에서 현 정부의 어떤 개혁적인 방향과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에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해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위 흐름들을 이제 전반기에 보여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에서 다소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중도층이 기존과 이제 다른 특성들, 그러니까 중도층만의 특성들 어쨌든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석들이 있어요. 표현을 조국 장관 이 국면이 중도층의 부활을 불러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목소리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도층에서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이제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긍정평가가 이제 40% 선 아래 나타나는 경향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조국 장관 그에 대해서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중도층에서 표출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 한편으로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진보층이나 보수층처럼 어느 정치 세력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또는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제 광화문에서의 집회 또 서초동에서의 집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서 이것이 너무 이제 진영 간 대결이 과격화된다. 과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치 그리고 정치권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시각들 강해지게 되면서 이 중도층들이 그런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거부감들을 표출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이제 지표상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 피로도,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게 미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도층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이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어쨌든 더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과거의 패턴이거든요. 예. 그런 현상들 지금 지표상에서 좀 확인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 지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당 지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워낙 이제 양극화의 부분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쭉 말씀드리면은 진보층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3명 중에 2명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해요. 예. 보수층은 역시 마찬가지로 3명 중에 2명 정도. 그러니까 상당합니다. 65% 전후가 각각 그 민주당과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흐름을 중도층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국 정국 들어서기 전에 중도층에서의 민심은 민주당이 한국당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이상 적을 때는 한 8%포인트 그 예. 정도로 벌어졌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한 35% 선 그리고 한국당이 한 33% 반올림하면 그러니까 한 2%포인트 정도로 아주 좁혀졌어요. 중도층에서? 네. 예. 이 말은 뭐 사실 중도층에서 지금 여론이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거의 팽팽한 수준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지금 정당 지지도 전체를 봐도 민주당이 38.3, 한국당이 33.2, 네. 5.1%포인트 차입니다. 네. 이게 가장 붙었을 때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5월 2주 차입니다.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이기도 했고 227 전당대회 한국당의 이후에 리더십을 환기한 체제로 세우고 나서 계속 장애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경제 문제도 어렵고 역시 이제 그 2차 북미회담 합의 결렬 이후에 한반도 평화 이슈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끼는 부분들 겹쳐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당이 34.3% 그리고 민주당이 38% 선에서 한 4.4%포인트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한 5.1%포인트니까 거의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붙었을 때 5월 2주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두 정당의 지지율이 붙었다. 민심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당이 어쨌든 이제 지지율을 약간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요. 예. 보면 이제 조국 장관 이 국면 전에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이슈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공화당이 사실 가져간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의 정당 지지율이 뭐 2% 넘게 나타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3% 가까이 나타나는 이제 조사 결과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국면 들어오게 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뭐 전국의 어쨌든 이슈 주도권들을 야권에서는 가져가는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뭐 1%에 이제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보다 또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 바른미래당도 이제 선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에 무당층에 가 있던 보수층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과 우리 공화당으로 이제 좀 분산 조짐을 보였던 보수층들이 한국당으로 일정 정도 모이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게 됨으로써 이제 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도층 부분에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보통 정치적인 어떤 대립 구도가 격화되었을 때 양당, 보수 진영 그리고 그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양당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피로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럴 것인가는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층은 전 독자적인 어떤 정치 세력으로는 보지 않고 중간층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중도층, 보수적인 중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예. 보수적인 중도층은 계속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진보적인 중도층에서 만약에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을 이탈한다고 한다면은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에서 지난주에 보여줬던 최저치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피로도 때문에 해서 같이 떨어지는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어쨌든 당 지지도가 지금 5%포인트 차로 좁혀졌기 때문에 만일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검찰 수사 결과로 인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더 붙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역전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 검찰 수사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느끼기는 그 우리가 추석 연휴 갔다 와서 9월 16일이 처음 이제 전부 다 출근을 했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어떤 질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날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이전에는 사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민심의 긍부정적인 태도가 완전 엎치락 뒤치락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9월 16일 이후에 조사는 리얼미터도 했었고 한국리서치라든지 다른 곳에서 많이 했는데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부정평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어요.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정 편향이 검찰의 수사 내용들, 구체적인 수사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과정 속에서 프레임 자체가 지금 정부 여당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사실 그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청구한 이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것이 결절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9월 16일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판도 자체가 여권이 매우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고려했을 때 네. 검찰 수사 결과로 인해 이 지지율은 더 덮여질 수도 뒤집어질 수도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건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 부정적인 요인은 분명을 하고 다만 이제 구속 여부에 있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사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 근데 영장 청구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급속하게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윤영희 평론가님. 예. 지금 당 지지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을 보면, 대전, 세종, 충청,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뭐 TK도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TK야 자유한국당의 본거지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충청 지역과 이 경남, 이제 부산을 포함하는 경력에서 대폭으로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을 생각했을 때 치명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부터 이제 보수색이 어쨌든 이제 진보 색채보다는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이제 흐름들 계속적으로 이제 평가되어 왔던 것들이긴 한데요. 그리고 지금 안희정 지사 어쨌든 이제 뭐 낙마하게 되면서 어떤 구심점을 민주당으로서는 상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뭐 한나라당 과거에 또 자유선진당 분리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기존에 어쨌든 보수 세력들이 보수층 유권자들이 어쨌든 그런 결집들이 일정 부분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민주당이라든가 현 정부 여당이 어떤 뭐 월등한 우위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쟁 구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자, 권 본부장님, 요거 네. 방금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조사 개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지금 중앙여심위에서 최근에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많이 얘기를 안 해줘도 되는데. 안 해도 됩니까? 예. 지금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하고 YTN에 의뢰를 했죠.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특정만 조사를 해주면은 재인용 보도는 지난주처럼 막 응답률이 어떻고 예. 그렇게까지 안 안 됩니까? 해주죠. 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예. 자,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네. 거기까지만 해주고. 그럼 다른 조사 봅시다. 자, 이거는 YTN 노정면의 더 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2019년 10월 4일 날 조사한 겁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또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대한 의견, 이 질문인데 일단 집회 이야기부터 합시다. 조국 사태 광화문 집회에 공감한다가 50.9%, 검찰개혁 서초동 집회에 공감한다가 47%. 평평하네요. 네, 좀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조금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극명한 프레임 대결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지금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세부 어떤 분석을 해보면은 아마 좀 수긍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부 분석을 해보면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은 사실상 그 광화문 집회. 예. 반면 이제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서초동 집회 아주 극명하게 아까 이제 양극화를 말씀드렸지만 예.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 중도층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중도층이 살짝 서초동보다는
광화문 쪽으로 조금 더 높아요. 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50.9%와 47%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팽팽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앞에 오자가 붙어서 광화문 집회가 좀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중도층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앞에 이제 그 광화문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 예. 임희영 분석가님. 예, 지금 놀라운 사실은 결과인데요. 광화문 집회에 공감한다는 것 50.9%, 서초동 집회에 공감한다는 게 47%. 이제 전형적인 정치조사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긴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두 가지 집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분명한 입장만 갖고 있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서초동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서초동 집회에서 더 공감하면서 어쨌든 뭐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호응을 하시는 예. 분들도 있겠고 예. 그래서 양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제 있으리라고 보고 여기에 만약에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으면은 아마 이제 그 비율도 저는 만만치 않게 나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어쨌든 팽팽하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어쨌든 일정 정도 관여되어 있는 정치권에서 뭔가 이제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들. 그러니까 양쪽이 더욱더 대립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근거들을 확보한 조사라는 점에서 이후에 전개될 상황들이 좀 우려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만약에 좀 더 확실하게 기울어졌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 어떤 논의를 시작해서 뭐 합의점이라든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양쪽에 어쨌든 근거들이 확보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대립이 좀 격화될 거나 이어질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좀 우려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사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했던 조사인데 9월 24일 날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적절했느냐 과도했느냐. 이 질문 적절히 49.3, 과도가 46.2 이렇게 돼 있는.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조사는 CBS 의뢰로 10월 4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조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절하다가 49% 정도, 과도하다가 46%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제 9월 24일이죠. 오마이뉴스로 동일 질문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 23일 날에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11시간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이어리 논란이 있었죠. 그 이튿날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과도하다가 49%, 적절하다가 한 42% 정도 나왔어요. 예, 그때는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가 6.4% 정도 더 많았는데 지금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3.1% 정도 적절하다가 더 높아졌네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는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49대 46 이 자체도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는 여론이 한 7%포인트 올랐고 적절하다는 한 3%포인트 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하다가 7%포인트 떨어지고 적절하다가 적절하다가 한 7%포인트 오르고 과도하다는 한 2~3%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주가 지나는 사이에 상당히 좀 뭐랄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옹호하는 긍정적인 여론들이 조금 늘어났다. 요걸 좀 자세히 보시면 중도층에서는 아까 이제 서초동 이제 광화문 어떤 공감도에서는 중도층이 상당히 비슷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조사에서는 중도층이 검찰 수사에 대한 적절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55%가 나왔고 부적절하다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한 39.5%가 나와서 중도층이 이 조사에서는 많이 검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다소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이전에서는 이제 과도하다는 게 좀 높았는데 이번에는 좀 적절하다는 게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이제 높은 상황들, 약간 결과가 달라진 결과로 나온 것은 이전 조사에서는 어쨌든 검찰의 압수수색, 그것이 이제 어쨌든 국민들에게 어쨌든 이제 다소간 좀 무리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준 측면이 있었던 데 비해서 이후에 어쨌든 정경심 교수 어쨌든 이 소환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조사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일정 정도 8시간에서 몸이 아파서 뭐 미리 보냈다거나 중도에 이제 보냈다거나 또는 여기에 조사에 충분히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비공개 소환하고 이런 흐름들, 경향들이 어쨌든 일정 정도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이전에 압수수색 했을 때의 여론에 비해서는 다소 약간 이제 누그러진 측면이 결과로 나온 것이다라고 무엇보다 이제 바로 전날에 이제 개천절 이제 광화문 집회가 열렸고 이 조사가 이제 4일 날이 이제 바로 이튿날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보수 진영의 어떤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서 되게 많이 확산돼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중도층이라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잠정적으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 한편으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여당의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지금 검찰개혁 서초동 집회에 공감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수사에 대해서 과도하다 이런 것들이 그 정당 지지율 수준보다는 이제 높은 것을 또 보이는 것이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검찰에 대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그런 기류가 어쨌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기류가 결코 이 국면에서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다. 그것도 쉽게 이것은 또 뭐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조사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댓글 중에 이거 거의 다 집전화만 조사한 건 아니냐, 집전화 반, 무선전화 반 한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말한 두 개 조사는 전부 다 무선전화 80%이고요. 집전화는 20%입니다. 예. 네. 그렇게 알면 되고. 왜냐면 이거 유선전화로 많이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 대답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리얼미터 정례조사와 이제 여기에 같이 하는 현안 조사는 항상 무선이 80%, 유선이 20%입니다. 예.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조국 장관 논란으로 지금 전국이 한 2달 정도 이렇게 간 것 같은데. 3달째죠. 석 달째입니까? 예. 그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게 빨리 이게 좀 진정이 되고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조국 정국에서 나오는 이슈 외에 상당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대지 열병도 있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집값의 문제라든지 수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민생 경제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제 북미 그 비핵화 협상도 이제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외의 어떤 민생 경제와 어떤 외교적 문제가 상당히 현안을 같이 협의하고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3달째 이게 조국 정국의 여러 가지 이슈에 전부 다 정치권이 다 매몰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 이렇게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